자기 나라에 비해서 너무 발전된 나라고 인천공항부터 틀리잖아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약간 동서울 터미널 정도 되는 공항이었거든요. 너무 작아. 지금은 일본에서 이제 다시 정축을 해줬는데 처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하노이에서 이렇게 플로펠러 비행기 타고 제가 갔었거든요. 15년 전에 플로펠러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공항에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시골 버스 터미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신부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인천공항 보고 깜짝 놀라죠. 뭐 이렇게 큰 공항, 이렇게 깨끗한 공항이 있나. 두 번째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이 많은 아파트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한 번 더 놀라죠. 와, 고속도로 휴게소가 왜 이렇게 깨끗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첫 번째 놀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많다. 일단 고속도로가 잘 없고, 뭐 휴게소라는 개념이 우리처럼 뭐 있긴 있는데 막 그렇게 깨끗하고 뭐 그러지는 않고요. 라오스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가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투자해서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국도길을 타고 다니거든요. 얘들이 달리면 말도 돼지도 튀어나오고 개도 튀어나오고 닭도 튀어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소가 막 50마리씩 줄 서 있어갖고 차가 못 지나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도 생기고 고속전철도 생겼거든요. 충격이라보다 좋아하는 거는 한국 사회에 오니까 그 TV에서 보던 동경하던 아파트에서 내가 산다 이런 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오스에서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아파트가 또 비싸서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텔레비에서 보던 드라마에서 보던 그 아파트에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좋은 거고, 또 이제 공장에 가서 일하거나 식당에서 일해가지고 월급 200 몇십만 원 받아서, 라오스에서는 한 달 일해서 200 몇십만 원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벌어서 누군가를 가족을 도와주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데서 뿌듯하죠. 또 자식들이 낳으면 요즘 정부에서 지자체에서도 막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애기 낳아도 지원해주고 다문화 가정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라오스라는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해주는 것들이 없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좋고, 또 뭐 병원 같은 데도 우리나라 병원 너무 깨끗하잖아요. 라오스 병원 가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또 학교도 너무 깨끗하고 좋고, 거기에는 시골 학교 가면 뭐 창문 없는 학교도 많고 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는 에어컨도 틀어주고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에 이제 적응하는 거죠. 행복하고.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전자레인지, 뭐 청소기, 무선 청소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집에서 쓰잖아요. 근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전자레인지 있는 집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못 보고 무선 청소기는 더더욱 없고요.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그냥 한번 썰고 마는 정도지, 우리나라처럼 뭐 무선 청소기가 있고 또 방마다 에어컨이 다 달려 있고 막 이런 집이 잘 없잖아요. 라오스는 그런 것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고, 더운 나라다 보니까 에어컨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부들이 기숙사 들어오면 우리 기숙사에 에어컨이 다 달려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처음에 들어오면 집에도 가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어 하고 가는데, 집에 갔다 오면 다시 안 가려고 그래. 에어컨 그 막 온도가 38도, 39도 되는 데서 에어컨 켜고 자다가 시골에 가서 더운 집에서 자니까 미치겠네. 그러니까 주말 돼도 집에 안 가. 신부들이 다 기숙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결혼식을 하면 5개월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받잖아요. 주말 되면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니까 토요일, 주말은 집에 간단 말이죠. 그럼 집에 가보면 집에는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랑들한테 전화해서 자기 집에 에어컨 하나 달라고 막 부탁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동남아 쪽에 보면 라오스는 정말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지하철 처음에는 잘 못 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하철 타는 것도 배우고 하니까 편리해하고, 신부들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처갓집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처갓집 가면 불편해해요. 이미 문명에 적응이 많이 돼가지고 가면 한 달에 딱 올 거야 하고 비행기표를 한 달 끝났다가 한 보름 지나면 빨리 오고 싶어요. 그냥 모기도 많고 덥고 먼지 날리고 이런 환경이니까 빨리 오고 싶어 하죠. 그때는 대부분 아기를 안고 가거든. 아기가 모기한테 물리고 막 덥고 밤마다 울고 이렇게 힘드니까 빨리 오고 싶어 하죠. 대부분 우리 신랑들이 요즘은 뭐 옛날처럼 가난하고 이런 신랑들이 없어요. 대부분 도시를 노자고 또 조그만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지 빌라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상황이니까, 처음에 가면 마선장에서도 물어보거든요. 아파트 사는지 주택 사는지 물어봐요. 근데 집에 가면 아파트라는 그것 때문에 좀 좋아하죠. 좋아하고 뭔지 모르게 내가 신분 상승한 기분인 거예요. 자기들이. 시골 아가씨들은 더 차이가 많이 나죠. 시골에 가면 라오스 시골에 창문 없는 집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 돈이 있는 만큼만 짓거든요. 집을 일단 비만 피하면 집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돈을 또 모아서 문을 달고 돈을 모아서 창문 달고 뭐 이러거든요. 시골로 가면 정말 안 좋은 집은 뭐 나무로 만든 집들은 안 좋은 집도 많아요. 사실은 바닥도 흙바닥 그대로 있고 평상같이 대나무로 만들어서 침대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국에 오면 일단 깨끗하다고 많이 해요. 깨끗하고 아파트 공원에서 애기들 때 그 유모차로 산책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다 같아요. 라오스는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에 가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한국의 세탁기나 주방 가구들 이런 것들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인터넷 배달 문화 너무 좋고요. 인터넷에서 요즘 동남아 음식 재료들 있잖아요. 다 인터넷 주문하면 다 오잖아요. 아시아마트 안 가도 다 택배로 날아오거든요. 뭐 이런 것도 좋은 거죠. 현지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인터넷 쇼핑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가서 뭐 물건을 사고 장 보고 이런 게 많지만은 한국에서는 웬만한 거는 지금 인터넷 쿠팡이나 이런 데서 다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부로서 엄청 좋은 거죠. 차가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차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나 쉬워요. 동남아에서는 맨날 버스나 툭툭이 기다려야 되고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다 집집마다 웬만하면 차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죠. 주말 되면 다들 가족들끼리 여가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코리안 드림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아무리 그 나라에서 노력하고 뭐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도 인생이 안 바뀌거든요. 그냥 월급 150불 받다가 170불 받는다 해서 인생이 안 바뀌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아기를 낳고 가정에 적응하면 평생 한국에 살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뭐 국적을 따든 안 따든 평생 살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보호를 받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나라에서 뭐 누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삼촌이 그렇게 해줄 수도 없잖아요. 오로지 이 신랑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많아도 오는 거죠. 국제결혼을 할 때는 사실은 철저한 이해관계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처음 마음먹을 때 한국의 경제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 남성의 책임감 이런 요소들 때문에 내가 결혼을 선택하는데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신랑을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한국에 와서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 여자가 100% 만족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이 신부가 내한테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하고 아기를 낳고 또 행복하게 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런 기회를 주고받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억에 남는 커플도 너무 많죠. 너무 잘 사는 커플들이 많으니까. 제 와이프의 남동생이 라오스 결혼했거든요. 라오스에서 나오고. 결혼해서 지금 아기 둘 낳고 살고 있는데 자기도 지금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자기가 동생을 소개해서 또 동생도 한국에 시집 왔어요. 내 동생도. 이 두 사람이 처갓집을 도와주고 처갓집도 잘 살고 다 해피한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한국 남자들한테 바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와서 같이 사는데 어느 정도 기본만 갖추고 있으면 나머지는 만들어 가자 이런 주의거든요.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벌어요. 3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월급은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한국 여성들한테 300만 원 벌면 그 돈 벌어서 어떻게 아기 낳고 살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외국 여성들은 네가 300만 원 벌면 나는 공장 가서 그러면 200만 원 벌게 그래 벌어서 같이 살아 아기도 낳고 이런 마음이죠. 그게 나는 가장 크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게 크고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좀 작다든지 머리가 벗겨졌다든지 뭐 그런 이유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제조업 했어요. 그래. 한국 여자들은 제조에서 일하면 뭐 아예 뭐 결혼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라오스 여자나 동남아 여성들은 제조업에 일해도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같이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일종의 콘테크 같은 거죠. 결혼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신분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 결혼을 통해서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편함을 해줄 수 있는 남자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런 조건을 갖춘 남자들은 얼마나 또 고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평행선만 계속 걷는 거죠. 자기 나라 남성들이 주지 못하는 그 가정에 대한 책임감, 그다음에 성실함. 이 남자하고 평생 살고 아기를 낳아도 불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라오스 남자들은 아기 낳고 힘들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러고 미혼모처럼 버리고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한국 남자들은 웬만하면 그러지는 않거든요. 정말 뭐 이상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은 대부분은 자식 낳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이 가장 큰 거죠. 목적은 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좋은 나라에서. 첫 번째는 경제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경제적인 이유. 가난하고 힘들고 그 나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또 내 자식도 자기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고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뭐 유학이나 결혼 둘 중에 하나인데 유학은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결혼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한 번의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죠. 마선장에서 다 물어보죠. 왜 결혼하려는지 뭐가 중요한지 다 물어보고 그런 질문과 대답 속에서 서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이 어떨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봐주거든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태도, 말하는 태도, 눈빛, 옷 입은 외모 이런 걸 봐갖고 우리의 경험을 유추해 보는 거거든요. 아, 이 신부는 순진한 신부다, 착한 신부다, 날라리다 뭐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맛은 끝나고 나면 신부를 선택하고 신랑도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서로가 의논을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 신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렇게 해서 그런 안 좋은 신부들을 걸러내는 데 같이 도움을 주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잘 살게 해주지는 않아요. 첫 번째 결혼정보회사
회사의 의무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첫 번째 의무거든요. 이 신부가 한번 결혼한 적이 있으면 한 적이 있다.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있다. 아기가 없으면 없다. 뭐 질병이 있으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으려면 착하고 배려심 있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이런 신부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신부들이 내 느낌에는 이 신부가 더 그런 것 같아라고 말은 해주지만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죠. 제가 국제결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혼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 맨날 저희들은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신랑들이 전화가 오고 상담을 해도 첫 번째 포인트가 이 사람이 결혼했을 때 이혼할까 안 할까를 제일 고민 문제예요. 이해심 넓고 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신랑들 위주로 결혼을 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혼율이 거의 20%도 채 안 나오는데 다른 회사들은 아마 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국제결혼하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보면 한 30, 40% 나온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떠냐면 한국의 남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좋아야 돼. 돈도 잘 쓰고 차가집도 잘 도와주고 옷도 막 사주고 이거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죠. 무조건 다 된다는 회사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죠. 예쁜 여자 사진 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여자가 너하고 가서 보고 싶어 해. 뭐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보여주면서 그 신랑들이 그 여자를 보면서 국제결혼이니까 나는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막상 가보면 그 여자가 없고 안 그러면 있어도 요구 조건이 가해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자기만 모르는데 자기만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회사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진정한 회사고, 그 회사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건데, 신랑들은 내기에 달콤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회사를 찾거든요. 그렇게 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